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깨를 한번 짚은 거 정도로도 거기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범인과 뭐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그냥 뭐 DNA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충분하다고 봐야 되죠. 특히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입고 있던 잠바의 옷 안쪽에서 피가 딱 한 방울이 나왔어요. 하지만 검거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강호순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오히려 경찰을 농락하며 고도의 심리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강 씨 옷에 묻은 핏자국을 DNA 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씨는 결국 어제 새벽 흉악한 범행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작은 DNA 조각 가지고 그런 검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발견이 나오는데 PCR이라는 겁니다. PCR.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네요. PCR. 코로나 할 때. 오늘부터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동 검체팀이 방문해 직접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PCR은 사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P가 폴리머레이즈라 그래서 효소고요. 효소. CR이 체인 리액션이에요.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핵폭탄 같은 거 터질 때 연쇄 반응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DNA를 2배, 4배 계속해서 증폭을 해서 이게 순식간에 수천억, 수조 개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사실 이 PCR을 만든 공로로 1993년에 그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정보 아주 작은 게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증폭시킨 다음에 활용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DNA가 있거든요. 강아지의 DNA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코 안쪽으로 깊숙이 면봉을 넣어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 묻어나왔을 코로나의 작은 어떤 파편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PCR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보는 거죠. 그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전엔 DNA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DNA 기법을 하면 그 시료가 적은 경우에는 손실돼가지고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비슷한 DNA 유전자 지문이 나올 확률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1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10만 명 넘었으면 그 당시에 그래프가 비슷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증거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발전되면서 증폭 기술이 나오고 그때부터 DNA를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에서도 이 PCR 증폭 기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유전자를 못 했었어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이 남아있던 증거물 가운데 일부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하지 못했던 범인의 DNA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사람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춘재. 그가 10여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DNA 검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